아유,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은 날 이렇게 오시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에 잠에 관한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면 사업을 한 지가 이제 한 올해로 19년 차가 됐는데요. 이 업을 하면서 학자, 의사, 또 많은 또 바이어, 뭐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수면에 관한 오해 같은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제품을 개발하는 많은 제가 팁을 얻어서 또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제가 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출판 기념 강연을 하기 전에 특별한 우리 손님을 한번 모셨어요. 이게 제가 이은호 대표인데요. 현재 그 아랑기타 대표로서 먼저 여러분한테 뭐 상당히 멋지게 오늘 또 출판 강연 북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는데 한번 이분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허설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거라 지금 얼떨떨한데요. 그 황병일 대표님은 저한테는 제가 첫 직장이었는데 그 직장의 그 상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무역부에 당시에 황 대리님으로 이제 제가 황 대리였어요. 네. 그렇게 만나서 어려운 역경을 이렇게 딛고 일어나시는 것들 그 과정도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사실은 저의 그 인생의 멘토입니다. 저는 전문 연주가는 아니고 당시에 처음에 이제 뵀을 때 그때도 기타를 좋아해서 아마 그때보다 좀 더 못 칠 거예요, 그죠?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사실은 여기 조금이나마 잠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뭐가 있을까? 뭐 칠 줄 아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곡이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기타 연주자 중에 최고 연주자거든요. 우리 이은호 대표의 멋진 기타 솜씨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황병일 작가님의 좋은 이야기로 또 오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황병일 작가님께 큰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집에 한두 개쯤 있을 법한 메모리 폼 베개를 이제 제가 99년도에 처음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베개의 소재로서는 그 당시 획기적인 소재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 제품이 지금까지 한 19년 차 이렇게 팔리고 있는 제품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한 지는 이제 올해가 25년 차가 됐습니다. 2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고행이다. 그래서 뭐 업앤다운이 막 계속 있죠. 그래서 셀러리맨 생활할 때는 사업하신 분들이 제가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월급쟁이를 때려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독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또 월급쟁이 생활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내가 잘못했다 생각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약간 후회 비슷한 것도 했었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세월이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번의 부도가 났었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제기를 했다가 또 법정 관리로 갔다가 다시 또 법정 관리 종료한 다음에 또 경영권 분쟁에 또 휘말려 가지고 또 강제 해임 됐다가 제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창업회사로 돌아와서 이 책이 나오고 제가 이 자리에서 트윈세이버 까르마 대표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예. 이게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 25년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창업회사로 이렇게 인수해서 돌아올 줄은 저도 잘 몰랐었죠. 몰랐는데 역시 잠을 잘 자면 기회가 온다. 이런 걸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랬냐면 많은 극심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를 겪다 보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저도 한동안 극심한 불면증에 한 6개월 이상 시달려가지고 이제 죽는가 보다. 또 한편으로는 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이 분별력이 확 떨어지고 또 하나는 몸에서 냄새도 나고 또 머리도 빠지고 또 얼굴에 핏기가 없으니까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못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불쑥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불쑥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어려울 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쳐다보는 적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솔직히.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면 제 발자국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적인 자살보다는 즉흥적인 순간적인 어떤 기분에 따라 확 이렇게 뛰어내리거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은 하나는 잠을 자지 않고는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밤새 고민을 해도 다음날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더 얼굴이 안 좋고 한편으로는 사업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한 6개월 극심하게 보낸 다음에 다시 내가 사업의 의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수면의 리듬을 되찾으면서 제가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게 시달렸냐면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뭐 경험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국세청 조사를 세게 받았거든요. 이렇게 받아 보니까 이 조사관 앞에서 제가 조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받다가 하도 잠을 못 자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제가 졸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관이 저보고 황 사장님 깨더라고요. 그러더만 잠깐 나가자더만 설렁탕에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밥 먹은 다음에 저기 모텔에 있으니까 잠 좀 자고 가래요. 이렇게.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그만큼 몸에 피로가 쌓이니까 쭉 의욕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조사관의 그 얘기를 탁 들으면서 제가 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잠을 못 자니 이게 사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하나 얻으면서 내가 다시 이제 수면의 패턴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폼 베개를 처음 이렇게 99년대 런칭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동안 잘 나가는 어떤 이치가 됐었죠. 그래서 뭐
매스컴에도 나오고 뭐 공장도 크게 짓고 또 수출에 뭐 한 20여 개국 수출하니까 막 굉장히 승승장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있을 때도 그때는 몰랐는데 회사가 다시 이렇게 쭉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프레스가 저한테 다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잠을 잘 자야 된다는 이 공표하는 사람 자체도 지 스스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씩 제가 찾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베개로 시작한 단순한 친구 사업이 생명을 다루는 수면 사업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고 컨버전스가 돼가지고 지금의 이 까르마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을 개척하게 된 거죠. 기능성 수면 시장을 개척하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매일경제에 황병일 수면 칼럼이라는 걸 또 쓰게 됐어요. 아마 이 칼럼이라는 걸 쓰게 되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칼럼니스트에 약간 올라가면서 저도 이렇게 글쟁이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글로 벌어먹는 사람 글로벌 그래가지고 글로 벌어먹는 사람에도 글로벌 리스트에 제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게 되는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됐고 또 학자나 교수나 뭐 고객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제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황병일 수면 칼럼이라는 거를 이제 쭉 쓰면서 이제 이게 하나씩 모였죠. 이렇게 모인 거 된 거가 이번에 잠 좀 잤으면 좋겠다라는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 좀 잤으면 좋겠다라는 이 책을 딱 이렇게 원고를 다 모아가지고요 투고를 쫙 했거든요. 투고를 했는데요 그 당시 한 40군데인가 투고를 쫙 했어요. 하니까 한 3시간 만에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출간하고 싶다고. 거기가 이담북스예요. 어디 계시지 담당자 하시면 저기 계시는데 그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는 막 전화가 오는 게 다 끊고 이제 딱 이렇게 이번에 책이 선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잠을 통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잠을 무시하지 마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보통은 뭐 사당오락 아시죠? 4시간 자면 뭐 붓고 5시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한테 학부모님도 강요를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또 지금 잠잘 시간이냐? 너 뭐 공부해야지. 아니면 너 이거 마감해야지.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실제로 근데 제가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고등학교 1, 2, 3 중에 어느 학생 때가 잠을 제일 많이 잘까요? 1, 2, 3학 고3 아이들이 잠 제일 많이 잡니다. 수시로 자요. 버스 타면 자고 노는 시간 자고 수업 시간에 자고 또 집에 가서 자고 학원에서 자고 맨날 그래요. 왜냐면 밤늦게까지 뭘 딴 걸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듬이 깨져가지고 오히려 고3 애들이 고1, 2보다 훨씬 많이 자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 빼고. 이거는 왜냐? 이제 밤에 공부하는 거 애들이 이게 익숙해가지고 낮에를 활용을 안 해요. 낮 시간을. 저는 이번에 잠 좀 잤으면 했다는 책은요 다 낮에 썼습니다. 낮에. 장담 안 돼 제가. 9시를 넘겨 쓴 책이 없어요. 저죠. 거의 다 낮에 썼어요. 보통 작가 선생님들은 거의 밤에 써요. 올빼미 많아요. 올빼미. 밤에 막 쓰고 하거든요. 저는 밤에 안 썼어요. 이제는 그렇게 패턴이 바뀐 경우를 제가 여러분한테 경험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잠버릇이 있죠. 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 잠버릇이 있는데 여러 잠버릇을 내가 내 환경에 잘 맞춰서 내가 나의 리듬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남이 이렇게 하면 맞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해석하면 나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 맞는 것을 자기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힌트는 조금씩 할게요. 자, 우리는 보통 핸드폰 배터리가 한 20% 남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경기가 나죠? 네, 그런 분 있어요. 주위 배터리가 한 20% 남으면 몸에 심장이 아프대. 압박이 온다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 배터리 아무 생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스마트폰 배터리 20% 남으면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생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기기에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방전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낮에 막 이렇게 뭐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야근하고 뭐 술 먹고 또 막 놀고 해서 밤늦게 들어왔는데 바로 또 안 자고 또 TV 보다가 요즘 또 신종 카페인 아시죠?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그래가지고 이 신종 카페인 때문에 또 잠을 늦게 자요. 이래가지고는 밤을 너무 늦게 잔다는 거죠. 이게 리듬이 깨지니까 계속 피곤한 생활을 쭉쭉쭉 가거든요. 이런 게 뭐냐면 내 몸이 방전되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잠은 바로 이 충전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내 몸을 다시 회복해서 충전하는 시간인데 핸드폰 배터리 20% 남으면 절절매는 사람들이 내 몸이 방전돼서 거의 제로에 가까이 갈 때까지 위기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는 누적이 되면 어떤 시기로 나타나느냐?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내 몸이 방전되는 걸 계속 무시해가 누적을 시켰어.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죽어요. 네. 죽어요. 네, 역시 장선미 작가의 아들은 똑똑하네. 네. 죽어요. 네, 맞죠. 못 살아요. 네. 자, 오늘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전하죠. 이 사진을 보면 극명히 나타나죠. 이 둘째 사진이 다른 걸 발견하십니까? 여기서 요 사진과 요 사진이 다르죠. 예, 벌써 눈매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자, 어디가 많이 자고 어디가 덜 잔 모습일까요? 예, 오른쪽 많이 자고 덜 잔 거죠. 이거 연구에서 시험을 한 겁니다. 정식적으로. 이 사람은 6시간을 잔 사람이고 오른쪽은 8시간. 딱 대비하니까 벌써 눈꼬리와 입꼬리 다 달라졌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 인상이 좋아야 상대방한테 좋은 메시지를 준다. 저도 이제 영업하고 마케터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개척을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그리고 아주 회사 극심한 어려움일 때 제가 한때 빚이 한 180억 정도 있었어요. 빚이. 얼마 없죠? 예, 180원 정도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되새겨 보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이걸 피해보자 이런 거보다 내가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니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건을 쳤지만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있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을 줄 수 없는 곳에 가서도 저 물건 주시면 다음 달에 결제하겠습니다. 이러고 뻔뻔스럽게 가서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 이렇게. 또 누가 가면은 가봤자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가서 또 뻔뻔히 가서 저 다음 달에 말에 결제할 테니 물건을 좀 원료를 주십시오. 그때 회사가요 물건을 팔아도요 물건을 대줄 수가 없었어요. 원재료를 못 사서. 근데 원재료를 못 사니까요 또 현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팔더라고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네? 예약 판매하더라고요. 이렇게. 까르마 제품은 인기가 있어서요 미리 예약을 하셔야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은 아마 20일 후에 전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시는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물건 돈이 없어가지고 원료를 못 사가지고 한 건데 그 매니저는 또 그거를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선결제해. 그 다음에 물건은 2주나 3주 후에 배달이 돼.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외상을 물건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한 달 후에 결제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했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못해요. 그거 못해요. 뻔한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줘요. 뭐. 그러나 얼마나 더 나눠서 계속 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탕 올 때마다 웃고 와. 아유 사장님 저 이번에 다음 달에는 꼭 다 완불하겠습니다. 이번 때는 요만큼만. 또 밤에 집에 찾아가요.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해요. 또 이달엔 요만큼밖에 드릴 수 없는데 다음 때는 꼭 다 드리겠다. 그러면 다음 달에 다 또 못 줘. 근데 이게 그런 시간을 한 2년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회사는 점점 정상화가 돼서 매출도 완상이 상승하게 되면서 점점 회복이 된 거죠. 이렇게. 그거는
제가 이제 수면에 관한 어떤 비밀을 아는 것 같아요. 수면에 관한 비밀. 이게 잠을 이제 잘 자기 시작하면서 얼굴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이상하더라고요.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잘 안 도와줘요. 근데 의외로 생기가 있다. 이 사람이 좀 도와주면 뭔가 잘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소리를 내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혜택을 무진장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밀을 깨달으셔서 적용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자는 시간이라고 통계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직장인들이 대부분 6시간 정도를 자더라고요. 원격지 출근하고 이러니까 보통 이 정도 자요. 청소년들도 이보다 더 짧은 애들 있어요. 제가 그 학교 선생님을 쌤인데요. 고3 애들 자세히 들어보면 짧게는 2시간 자는 애들이 있어요. 한두 시간. 어떤 애는 3시간. 이게 학원 1시에 끝나, 새벽 1시. 와서 학원 숙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4시에 자요. 그 6시에 학교 가. 걔 이렇게 그 친구 표정 이렇게 보면요. 눈에 이렇게 핏기가 있어가지고 피로해가지고 제가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근데 걔는 왜 학원을 계속 그러고 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계속 학원을 보내. 왜 보낼까요? 불안해서. 학원 다니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는 위안을 받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진짜 학부모님들이 유의주시로 봐야 돼요. 얘가 진짜 내가 투입 때 산출이 잘 나오는 애냐. 내가 지금 열심히 벌어서 학원비 바치는데 얘가 효과가 있는 애냐. 이건 부모님 냉철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아닌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밑에 옆에 있는 숫자는요. 미국에서 권하는 수면 권장 시간입니다. 참고로 저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수면 취할 것 같을까요? 11시에 자서 조찬 모임이 있으면 5시 50분에 일어나고 조찬 모임이 없으면 한 7시 그 언저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요 10년을 했어요. 원래 저는 야행성이라 한 1시 정도에 잤거든요. 이렇게 잤는데 그 많은 사업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니까 몸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결정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의사 결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질적 반응, 즉흥적인 결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11시에 자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지가 한 10년 됐는데요. 제가 11시에 자려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9시에 헤어져야 돼요. 제가 9시면 집에 가자 그래요. 왜냐면 집에 가면 10시에 10시. 그럼 씻고 뭐 하면 11시거든요. 저는 그 패턴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친구들은 그걸 모르니까 분위기 깬다고. 엄청 제가 구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훈련을 쭉 했었는데 한 10년 하고 나니까 저 나름대로 수면에 대한 경쟁력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저는 아직 이 머리는 염색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럼 내 또래 애들은 많이 혔어요. 올라간 애들도 있고. 근데 저 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자부심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남들 열심히 염색할 때 나는 안 해요. 네. 그 시간에 내가 딴 거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아마 수면을 잘 취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가장 사람한테 유익한 그 수면에 대한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 신진대사 많이 나올 때가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수면 과학자들은 10시 반에 자라 그래요. 10시 반에 자서 그때 취침을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야 이제 약간 머물렀다가 11시부터 본격적으로 그 혜택을 누린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10시 반 수면이 목표예요. 올해는 저는 10시 반 수면이 목표예요. 그래서 근데 깨어나는 시간은 뭐 6시나 뭐 왔다 갔다 하는데 10시 반 수면이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또 하냐? 많은 사람들이 기상 시간의 목표는 다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난다 이런 거. 학생도 다 있습니다. 직장인들, 엄마들 다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몇 시에 잔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안 가진 분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리듬이 다 깨져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하고 자야지 하는데 좋은데 자는 시간은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낮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다 까먹고 밤에 늦게 하고 자려고 하니까 아침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면 시간이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몸에 호르몬 여러 가지 상이 분열되고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일단 살이 쪄. 살이. 그게 깨지면 살이 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이렇게. 병이 많아져요. 당뇨,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이렇게. 살도 찌고, 비만,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 건강도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 비밀이 수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면의 문제가 가장 시작된 거가 요분 때문에 그래요. 누구죠? 에디슨이죠. 한때 무슨 뭐 침대에서 에디슨은 뭐 4시간밖에 앉았다 그래가지고 막 광고했었는데 실제로 에디슨은 4시간 잔 게 아니라 연구실에서 틈틈이 잤다. 그건 뻥이었다.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은 광고를 너무 잘하고 홍보를 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이제 후대들이 많이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빛이 없으니까 껌껌하면 잠을 자잖아요. 전등이 생기면서 훤하니까 밤에 야간 문화가 생긴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더하죠. 밤 문화가 어마어마하죠. 외국 사람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유럽은 9시 되면 깜깜한데 여기는 막 12시 뭐 새벽 한 4개 더 훤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수면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잠에서는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망각하고 있고 그걸 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잠의 혜택을 최대한 받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풀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경험이 저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학업 아니면 진로, 승진, 성공, 성과 이런 걸 내시려면 잠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낮 시간에 그걸 창의적으로 쓰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이 노는 시간일까요? 수업 시간일까요? 수업 시간이에요. 예. 요즘 자도 선생님이 안 건드립니다.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근데 이걸 모르시고 어머니랑 아버님이 열심히 벌어서 학원비를 열심히 기부 환납하고 있죠. 도네이션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기부 천사를 하시는 건데 이게 현재 사건이 이래요. 근데 저도 학생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쭉 해보면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절대 낮에 안 자요. 낮잠은 잠깐 자는데 그 친구들 자는 거 보면 11시 정도는 자더라고요. 늦어도 12시. 낮 시간을 충분히 잘 써요. 아침 시간대. 근데 깨진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어떤 친구들 보면 모임에 가면 좀 늦게 와요. 그래서 너 왜 늦게 왔냐? 물어보면 늦게 자서요. 몇 시야? 새벽 3시에 잤대요. 뭐 하다가 새벽 3시에 잤냐니까. 얘 저녁 12시까지 놀다가요. 친구들하고 학원 숙제 하느냐고 2-3시 하서 자기 늦게 잤다는 거야.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성적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가는 거죠. 이게 안 가죠. 백날에 다녀봤자. 그래서 시간 쓴씀이 다른 친구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들을 여러 번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하는 거 보시면 학원 많이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죠. 예, 마침표 아프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들 다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수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잔다는 거죠. 이렇게. 피곤해서 그 누적이 되면 안 잘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모션이 있죠.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이런 친구도 있는데 이런 친구 이거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찍은 건데요. 오토바이에서 딱 되게 기인이죠. 저러고 딱 자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 정도로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다. 근데 잠은 뭐 성경이 보면 사랑하는 이한테 잠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을 줄여서 박탈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체온이라는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아침에 옛날에는 요즘 엔진이 좋아가지고 예열 시간이 없지만 옛날 차들은 보면 탁 캐브레터 엔진 탁 하면 RPM 확 올라가서 예열하고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디젤 차도 그렇고 사람의 몸도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온도가 낮다가 점점 활동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5시 정도면 정점을 찍어요. 그러다가 점점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잠이라면 잠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만큼 사람도 예열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활동을 하고 아침을 먹고 또 뭐 움직이고 하면서 이제 점차 좋아지고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에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보면요. 퇴근 시간 무렵에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있나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 아마 느끼시는 분 있을 텐데 이상하게 5시, 6시부터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그 피곤함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 할까요? 술 먹으러 가고 데이트하고 아니면 뭐 건수 잡아가지고 막 집에 갔던 애 불러가지고 막 계속 하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낮에 이렇게 피곤한 애가 왜 6시 정도 되면 눈이 빠딱빠딱해가지고 자꾸 약속을 잡고 막 이렇게 그런 건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게 옛날에 그 선조 시대 때 사냥을 하고 오면 밤에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각성이 많이 일어나는 어떤 오랫동안 습성이 몸에 배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런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에 그렇게 일하고 밤에 다시 내가 그 사냥을 맺고 집에 가고 이런 것들 길을 찾고 이런 것들 부분이 아마 내 몸에 내재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더라는데 저도 그게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36.5도라는 우리의 정상 체온이라고 생각해 보면 잠잘 때는 약 한 0.5도 이상 떨어지거든요. 36도 부근에서 떨어져야 잠을 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불면증 환자들의 공통적인 거는 내가 잠자고 싶어 할 때 잠을 못 자는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때 체온이 높아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막 내가 활동적이에요, 이렇게. 근데 떨어져야 잠을 잔다. 자, 우리가 저쪽 그 등산하다가 조난사고 당하면 사망 원인이 나오죠. 뭐로 나오죠? 저체온증. 체온이 떨어지면 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밤에 내가 체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최고 활동 모드로 돌려. 잠이 달아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일까요? 커피? 커피는 아니고. 술? 뭐 술도 그럴 수 있죠. 대표적인 활동은 밤에 퇴근에 너무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머리 쓰는 행동 하는 거. 누워서.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대부분. 고민, 상상 추리, 궁금함, 걱정, 근심. 이게 머리 쓰는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머리 쓰는 행동하면 자꾸 각성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서 막 두뇌로 막 혈액순환이 막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체온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면증이 막 요소가 자꾸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밤에는 머리 쓰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 단순하게. 자꾸 이거 새로운 카페인에 자꾸 보지 마시고 새로운 카페인 말했어요. 카톡,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런 거 자꾸 보면 뇌가 각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보다는 만약 책을 보고 싶으면 지면책,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런 책, 이런 책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 바로 잠이 와. 일단 성경은 아닌데 잠이 와.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셔서 이렇게 자꾸 내가 단순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잠의 어떤 유형이 있어요. 처음에 입면할 때부터 쭉 깊은 잠, 또 낮은 잠, 깊은 잠, 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게 한 4단계 정도 반복합니다. 90분 주기로. 근데 불면증 환자라든가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들은요, 이게 한 8, 9번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프가. 자주 깨는 거죠. 또 하나는 깊이가 낮아. 그러니까 선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이렇게.
선잠의 요인들 자세히 보잖아요. 그래서 부분들 보면 오디오를 크게 키우고 잔다거나 TV를 키우고 잘못하거나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또 빛 이런 부분에 늘 깨어서 잠을 주무시는 거 습관이 되신 분인데 선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래 자도 질이 낮기 때문에 늘 피곤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잠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셔야 되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스스로가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비밀은 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상식들이 또 되게 많아요. 책에는 수면의 5단 노트라서 잘 적어놨는데 좀 몇 가지들이 쭉 적어놨죠. 보통 이렇게 뜨끈뜨끈한 침대 뭐 매트에서 자면 좋다 그러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체온이 올라가야 잠을 잔다. 내가 떨어져야 잠이 잔다. 떨어져야 잠을 자잖아요. 근데 막 예전에 그 온도 이런 게 있어 흙 침대도 침대 막 오를 막 가열을 해. 처음에는 좋죠. 근데 그걸 밤새 쓰시면 몸이 피곤하다. 에너지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잠잘 때 체온이 떨어지냐? 혈액순환이 천천히 가요. 우리가 막 뛰면 막 혈액순환이 막 돌잖아요. 체온이 막 올라가죠. 그러다가 막 뛰었다가 잠깐 땀이 식으면 잠이 쫙 오거든요. 떨어지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그런 건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또 밤에 보면 뜨거운 게 뭐 좋다. 안 좋죠. 왜냐하면 체온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아침에 보면 냉수 마찰이 좋다. 이것도 정신은 번쩍 들죠. 그러나 내 몸하고는 역행되는 행동들이다. 왜냐하면 아침엔 따뜻한 걸로 해서 체온을 빨리빨리 올려줘야 자동차가 예열돼서 빨리 잘 나가듯이 사람 몸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상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저도 고치가면서 이렇게 이 지금의 어떤 수면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올빼미 사진이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은 올빼미가 많죠. 그다음에 나이를 들수록 종달새로 점점 가서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청소년들은 그 체계 자체가 20세 정도 미만까지는 올빼미형이 많습니다. 그게 습관이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점점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자라 그래도 안 잡니다. 예. 밤새 뭐 하다가 막 반대로 활동하는 데 되게 많거든요. 군대에 가서 휴가 나오는 애들 봐봐요. 잠자나. 안 자요. 밤새 놀다 와가지고 언제 왔는지도 몰라. 그래도 없어져 또. 뭐 이렇게 뭐 그런 애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 여기 있었는데 지금 제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걔는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그런 게 그때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다 이렇게 한데 많이 나왔었죠. 4시간 수면법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 함부로 따라하면 사람 죽습니다. 내가 체계가 올빼미형이고 언제 일정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보통 4시간 수면법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칭해야 되냐면 우사인 볼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00m를 그 친구가 몇 회 뛸까요? 9초 68인가 돼요.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0m 제가 고등학교 때 14초까지 뛰던데 일반인들이 그 9.68초에 뛰는 걸 도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단기 수면도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유전자가.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 수면하고 뭐 아침에 인간을 따라 하시면 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잠깐은 하죠. 잠깐. 한 달 못 넘깁니다. 피곤해서. 바로 와요. 자, 그건 내 몸을 아셔야 되는 거죠. 커피는 커피의 민감도가 다 다르죠. 카페인 민감도가. 저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마셔요. 만약에 6시 이후에 커피를 먹잖아요. 밤을 꼴딱 새. 저는 그런 심각한 경험을 한 10번 정도 해봤어요. 꼴딱 새고 이 힘든 경험을. 그래서 제가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마셔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10시 뭐 자기 전에 마셔도 잘 자는 사람 있죠. 그런 분 계신가요? 잠 안 올 때 커피를 마셔? 반대네. 이런 분도 있어요. 희한한 사람이요. 우린 잠이 깨라고 마시는데 잠이 안 올 때 커피를 마시는 분들. 자, 이것도 개인별로 다르죠.
카페인 민감도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카페인을 소화하는 능력이, 분해하는 능력이 어떤 사람은 2시간 미만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커피만 마셔도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발톱부터 뛰는 사람.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씩 알아둘 거는 카페인은 각성제죠. 그래서 내 몸이 잘 받아들인다서 카페인을 계속 섭취하시면 실제로 수면 검사를 다 해보면 수면의 질이 낮다. 자긴 자는데 깊이가 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연히 걔는 각성계가 있어서 혈관을 타고 내려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수면은 낮는데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한번 잘 여러분이 나의 카페인 속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도 하셔서 몇 시에는 마시지 않는다. 이런 걸 한번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사진이 있죠. 자, 어린이는 몸의 수분이 한 80% 이상이라 합니다. 근데 성인들은 한 70% 정도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줄어서 60%까지도 가고 그 이하도 된대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평상시에 수면을 잘 취해서 원활한 흐름이 돼야 막히지 않고 돼야 내 몸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자꾸 핍박을 주면 빨리 늙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러죠? 노화 현상이야 이런 얘기하죠. 눈이 안 보이면 노안이에요 하듯이 몸이 아주 안 좋으면 환자님은 노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화 현상.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내 몸의 나이와 구조에 만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때 나이에 맞는 거를 사용하는 거죠. 에너지를 무리하지 않고 거기 정도까지. 근데 이걸 무리하거나 너무 막 쓰거나 혹독하게 사용하거나 이러면 빨리 강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운동선수가 장수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운동선수가 많이 일찍 일명을 달리는 분이 많아요. 단시간에 그냥 집중해서 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쫙 나눠서 잘 사용하는 법은 여러분이 하나씩 잘 만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구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공급. 마지막에 마음. 요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시다라는 거죠. 자, 구조라는 건 내 몸 신체 구조가 있잖아요. 보통 요즘은 저도 원래는 그 일자목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2권의 책을 내면서 일자목이 되더라고요. 이러고 계속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다시 고쳤어요. 자세를. 병원에 가서 그거 세보니까 저도 일자목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수면사 파는 놈이 일자목이래.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언론은 또 다시 치료하고 물리치료 받고 막 도수치료 받고 그래서 다시 이제 통증이 개선이 났는데 스마트폰 자꾸 이러고 보시면 이게 이 경추가 꺾여가지고 일자목, 심지어 거북목 가면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계속 나오죠. 이런 거 하시고 또 같은 자세로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책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깨에 뭐 경추 다 다쳐가지고 허리까지 쭉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올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모든 일이 싫어져요. 움직이기가. 싫어지면 어떤 병이 연결될까요? 또 우울증, 불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자세, 예를 들어 1시간 전이나 2시간 이렇게 책이나 공부를 했으면 반드시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다시 자리하고 바른 자세를 하도록 부모님들이 각별히 그런 분들 이렇게 지도해줘야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고등학교 때 잘해도 잘못돼가지고 성인 돼가지고 굉장히 아프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 꼴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 이것도 산의 수면 경쟁이 하나다라는 거. 그리고 공급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나한테 좋은 원료를 줘야 내 몸이 좋은 반응을 할 거잖아요. 가짜 해발려 두면 문제가 생기듯이 내 몸에도 좋은 원료를 주입을 해야 계속적으로 몸도 잘 반응한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3개월 후 정도면 피로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피에 올려래요. 한 11개월 지나면 뼈에 올려가 된대요. 그 정크푸드 많이 먹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공급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죠. 야식. 야식의 유혹을 못 이기는 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학생들 특히
공부하고 오면은 어머니들이 그냥 튀기고 막 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라고 또 막 열심히 막 야식 주거든요, 이렇게. 그런 애들이 나중에 점점점 인간이 아니라 인류로 변하면서 점점 뚱뚱이 되면서 이렇게 병도 많이 치료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면역력 저하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결핵이 OECD에서 넘버가 원인가 그래요. 근데 어느 학자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야식을 그렇게 먹은 거가 20대 아이들이 결핵에 높게 된 원인이 하나로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 백약이 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마음이 막 분노가 차 있어. 적개심이 있어, 이렇게 막. 복수심이 막 충렬해. 아니면 패배감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말짱꽝, 약해 없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구조, 궁극, 마음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수면의 또 가장 키는 햇빛입니다. 햇빛. 왜 중요하냐? 여러분 햇빛을 보면 비타민 D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비타민 D가 나중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예요. 만약에 낮에 사무실에나 이런 인공 조명 이런 데서만 계속 일을 하시면 밖에 안 나오고 하시면 그분은 밤에 잠을 못 이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아침이든 낮이든 15분 이상은 반드시 햇빛을 보도록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뭐 커피를 하나 들고 명상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거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시면 계속적으로 불면의 원인을 내가 개선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햇빛 샤워라 그랬는데 이게 비싼가요? 비싸요? 공짜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거를 공짜로 주시다니. 이건 뭐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죠. 다 돈 들여서 하려고 그래. 공짜인데. 돈 들여서 어디를 가요? 수면 클리닉을 가죠. 아니면 선테나로 가. 인공. 수면 클리닉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대화 시간이 5분을 넘기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손님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뒤에 환자가 계속 있는데 2분하고 20분, 30분씩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진단 바로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 해보시죠. 팍 꽂아가지고. 그럼 딱 보고, 어이, 부족한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수면 클리닉 다니는 분들이 많이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또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좀 고자세여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상처받고 오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나에 맞는 걸 찾아가셔야 되고, 정말 그게 심각하면 정말 받긴 하되, 그 해결책은 자기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비밀은 책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햇빛을 꼭 받으셔서 누구 안 누릴 수 있는 거 혜택을 받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오늘은 꼭 찍어서 이 10가지 드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잘 자고 잘 일어났다는 자기 암시를 한다. 아침에 햇빛 샤워를 즐긴다. 따뜻한 아침 식사로 체온을 올린다. 낮에 몸을 많이 움직이고 자세를 바르게 한다. 지나친 음주와 카페인에 주의한다. 잠이 잘 드는 수면 환경을 만든다. 내일 일은 내일로 오늘에 감사한다. 잠자리에서 머리 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맞는 수면법을 찾는다. 네. 인터넷에 돌아가면요, 수면법이라고 10개명이라고 엄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다 봤는데요, 별로 실현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하나 있죠. 여기 잠자리에서 머리 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잠자리도 스마트폰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손에 힘 풀리면 딱 맞고. 그래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또 잠 깨고. 네. 혹시나 이런 스마트폰을 보면 조명을 조도를 최대한 낮춰야 돼요. 그 낮춰가지고 뭐 블루라이트를 뭐 제거해라 이런 기능들이 요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낮춰서 내 눈에 각성을 주셔야 돼요.
그 자꾸 뭐 새건 걸 보고 있거나 그리고 궁금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면은 뭐가 될까요? 머릿수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각성이 되는 거예요. 잠이 달아나는 거죠. 자, 그런 작은 습관 하나만 고치셔도 수면에 인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이 난 사업이 잘 안 풀려. 아니면 내가 성과가 덜 나. 아니면 우리 자식이 아무리 학원을 보냈는데 고가를 보는데 성적이 안 올라. 뭐 투입대 산출이 너무 낮아. 그리고 나도 좀 뭔가 불만이 있어. 남편한테 짜증을 많이 내. 이렇게. 또 남편한테 부인한테 너무 막 폭언을 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것은 수면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순위로 수면을 확보를 하시면 인생이 잘 풀린다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만약에 안 풀리거든 저한테 오세요. 예, 제가 우리 회사 자리를 마련해서 취직 자리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바로 잘못된 여러 가지의 그 수면 습관이라든가 시중에 통용되어 있는 많은 얘기들의 오답 노트가 많아서 제가 이 수면 사업을 하면서 했던 것을 경험하고 또 학습하고 또 외국의 어떤 뭐 과학자나 수면학자 또 국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제품 개발을 직접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배기를 베야 되고 이불 덮고 깔고 이러고 자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품 개발할 때 그 컨셉을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온이 항상 변화를 타야 되는데 인간의 그 기준에 맞는 그걸 도와주는 제품. 또 하나는 순환. 순환이 안 되면 땀이 차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장애이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컨셉. 사람, 체온, 순환.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제품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걸 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내게 됐어요. 저는 원래 수면의 전공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책을 냈다라는 거는 박사 논문에 준한다 라고 해서 열심히 썼습니다. 네, 또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하루의 시작은 어디 시작된다? 잠에서. 우리는 보통 잠은 죽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의식 시간이기 때문에 없는 시간이다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다. 잠자는 동안에 내 몸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폴더가 만들어져요. 장기기억 폴더, 단기기억 폴더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고민이 있지만 잊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갈 거예요? 그래서 그 폴더, 쓰레기통 폴더가 있고 장기 기억 폴더가 있고 이건 요 정도만 기억해도 돼 라는 거를 자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만약에 누리지 못하면 모든 걸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세상 짐을 다 안고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너무 무거운 삶을 산다. 그래서 잠은 내 몸을 가볍게 해주는 하루의 시작이다 라고 확신하고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인면부터가 벌써 하루 시작이 된 거죠. 그래야 인면이 좋아야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상쾌해지잖아요. 이게 반대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잠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잠은 내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순위를 거기에 두면. 그러면 근무하는 것도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몇 시에 자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하게 돼 있고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잠의 목표 시간이 없으면 맨날 기상만 있어. 그러면 밤내 하는 거예요, 밤새. 그럼 낮에 놀다가 딴 거 하다가 학생처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놀다가 밤에 짧게 새벽에 학원 숙제, 학교 숙제하는 이런 꼴이 나는 거는 우리 성인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깨진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어떻게 된다? 네.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 떴죠? 네, 여러분이 제 오늘 강의를 듣고 정말 잠을 소중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또 하루의 시작은 잠이다. 그 다음에 아까 구족, 궁극, 마음 여러 가지 그런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살아가고 적용하고 계신지를 제가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을 다 제가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꼼꼼히 보면서 앞으로 제가 열심히 사업하면서 여러분한테 좋은 또 수면에 관한 어떤 좋은 에너지를 많이 공포하면서 활동하겠습니다. 경쾌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병일 작가님의 알찬 강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리 해금 연주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